자, 베이직생 가봐. 프린트 가보세요. 자, 오늘 이제 방정식 이제 할 차례인데, 자, 오늘까지는 약간 뭐 복습이라고 표현할까요? 자, 한번 필기 간단하게 도와드리고 바로 문제 풀어갈게요. 자, 일단은 위에 제목 보시면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제목 맞아요? 자, 이거 우리 언제 배웠다고? 중3 1학기 때 저랑 했었고, 그럼 자, 읽어보시면 사실 그때 배웠던 내용, 뭐 필기하자면 얘를 이제 중3 때 배워요. 중3 1학기 때 배운 내용에다가 어쩌면 플러스 조금 더 더해지는 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사실 아까 새로운 걸 안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3번 먼저 볼까요? 제가 우리 중3 때 어쨌든 이거 이제 가장 중요하게 배웠잖아. 중3 때 가장 메인이 뭐냐면 2차 방정식을 뭐 한다고 그러죠, 저희가? 자, 푼다는 말이 쉽게 말하면 뭐 하는 얘기인 줄 아세요? 풀어라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을 구하세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당시에 이제 근을 구하는 방법으로 크게 몇 가지를 배웠다고. 그러니까 또 다를 게 없다는 거야. 사실 그때 당시에 이미 근을 구하는 거에 관한 내용을 이미 중학교 때 끝내고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자, 밑줄만 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처음 배운 게 인수분해라는 내용이었거든.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근을 구하는 방식도 있었고요.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저희가 이제 뭐를 하나 만들었죠? 근의 공식이라고 해서 오랜만에 기억나시나요? 요게 이제 오랜만에 말하자면 괄호치고 약간 완전 제곱식 아시죠? 그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어떤 아이디어를 씁니다. 그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우리가 근의 공식도 만들어 봤잖아요. 기억도 하시죠? 그래서 공식 관계, 근의 공식이다. 여기 보시면 요거죠, 요거. 오랜만에 요거. 근의 공식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혹시 요것도 기억나시나요? 자, 특별히 x의 개수가 뭐인 경우에 짝수, 이 자리가 짝수일 때 기억나? 이때 우리가 이제 응용이라고 해서 이런 걸 보통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짝수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써줄까요? 짝수 공식이라고 도 있어요. 사실 얘는 어쩌면 필수는 아닌데 짝수 공식을 쓰면 좋은 제곱식 뭐였어? 한 템포 빨리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얘를 써도 되는데 이게 짝수인 경우에는 얘를 이용하시면 아마 꺼내기라던가 어떤 약분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여기가 짝수일 때는 좀 한 대 빠르게 대신 뭐 좋은 어떤 식이고, 그냥 외우세요. 아마 외우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울 거 없죠. 그래서 2차 방정식.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이것도 아시는 내용인데 2차 방정식 혹시 뜻이 뭔지 아세요? 뜻? 여기 있는 요게 저희가 2차식이라고 불리는, 물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얘가 지금 당장 2차식이 아니에요. 누가 뭐가 되면 안 돼요. 요거 중요하죠. 요거 좀 체크할까요? 요거 좀 은근히 고난도에서 많이 건드립니다. 2차라고 써있으면 A는 절대로 영리면 안 돼요. 아무튼 2차식으로 만든 방정식이다. 뭐 이렇게 해서 소개를 드리고, 자, 밑에 관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몸풀기예요. 3번, 4번. 자, 3번, 4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3번 문제랑 4번 문제. 자, 위에 써 있는데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자, 방정식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 뭐 금방 하죠. 자, 오늘은 방정식 2차 방정식 고쳐서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을 쭉 볼 거예요. 자, 3번, 4번 푸신 거 맞죠? 자, 3번 문제 정답 혹시 뭐 나왔어? ES 플러스 X. 아니요, 근이 뭐예요? 푸시 오니까 근을 말씀하시면 돼요. 근이 마이너스 2분의 네. 1 네. X. 인수분해만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근까지 구해야 돼. 방금 말했잖아. 푸시오는 근을 구하라는 얘기라고. 다시. 자, 얘 인수분해 하면 친구 말대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잠깐만. 반대다.
자, 요게 인수분해고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이거 나한테 배웠는데 이러면 안 돼요. 자, 각각을 능령하잖아. 그래서 풀어보시면 이렇게 정답이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거야. 자, 밑에 있는 문제 정답 뭐 나와? x는 4. 자,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되는 상황이고, 자, 얘는 정답이 사실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럼 뭐 원래는 뭐라고 써야 되는 줄 알아, 이거를? 되게 중근이에요. 혹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cat 1 하세요. 이렇게 쓰던가, 혹은 하나만 쓰시고 걸어치고 중근이라고 쓴 게 원래는 원칙입니다. 원칙대로. 자, 이렇게. 중3 내용이고요. 자,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자, 8번 문제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이 나올 거고요. 자, 위에 써 있네요. 근해 공식. 자, 오랜만에 이제 외워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8번.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서. 풀마라고 원래 써도 됩니다. x는 2분의 9를 막 합하시고. 그쵸. 자, 오랜만에 한번 가볼까요? 자, 근해 공식 외우셨죠? 갑니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자,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 c 이렇게까지 쓰시고 한 번 더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암산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꼭 마지막에 꺼내기 체크하시고요. 자, 꺼낼 거 없고요. 자, 좀 느낌 오시는 거 있으시죠? 다음 장 13번 문제. 자, 이번에는 제가 외웠을 것 같아요. 뭐 한번 연습해 볼까? 자, 여기 있는 문제는 자, 짝수 공식 한번 써볼까요, 우리? 자, 13번 문제 풀 건데요. 자, 이번에는 짝수 공식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너무 친절하잖아. 연습 다 시켜드리고. 이제 차근차근 가면 차근차근. 차근차근. 완벽하게 숫자를 하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그냥 내 몸에 맞는 옷처럼 돼야 돼. 자, 같이 가볼까? 자, 요거 여기가 지금 짝수인 거 맞아요? 짝수일 때는 알다시피 이제 2 곱하기 요 자리를 체크하거든요. 자, 5초. 가겠습니다. 자, xn이 자, 분모 자리가 a죠. 자, a분의 자, 여기를 b 프라임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예요. b 프라임의 제곱에다가 뒤에 뭐 쓰죠, 우리?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냥 a시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계산을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자, 얘 지금 루트 꺼낼 수 있나? 그럼 정답 뭐라고 쓸까? 마이너스 5 불만 4. 이렇게 해서 짝수 공식까지도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다시 앞장 한번 가볼게요. 사실 여기서 끝나면 진짜 어디는 새로울 게 1도 없는데, 이제 그나마 한 가지 새로운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번을 풀 거냐면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해볼 시간 드릴까요? 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9번 문제가 나오면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구할 수가 있다. 가 어쨌든 오늘의 새로운 문제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9번입니다. 해볼 시간 드릴 건데 힌트니까 근해 공식 이용하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고정관념만 깨면 돼요. 다음 4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3i. 잠깐만. 4분의 1 뿔마루트 23i 맞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가볼게요. 한 번 더. 자, 얘 일단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우리의 친구인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 c거든요. 얘 한번 계산해 보시면 아마 중학교 3학년 때는 자 계산하시면 여기 안에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뭐예요? 하는데 이제는 우리 뭔지 알잖아요. 이게 뭐죠? 허수. 이런 수를 허수라고 부르고요. 이제는 허수인 근도 존재한다. 다시 그 당시에는 근이 없다라고 배웠잖아. 이제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수인 근. 자, I 꺼내주는 습관 해주시고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용어 하나 설명드릴까? 얘 방금 제가 말했는데 필기 하나 할게요. 요거 방금 제가 말했는데 허수인 근 맞아요? 네. 혹시 뭔가 느낌에 이거 두 글자로 줄이면 무슨 근이라고 할까? 네, 앞으로 이런 걸 저희가 허근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그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실근이란 말 배운 적 있잖아요. 처음 듣나? 그럼 이제 말해드릴게요. 실근은 느낌에 뭐의 약자인 것 같아? 실수인. 같이 한번 써볼래? 아니 위에 써 있어요. 위에 써 있는 내용인데 이제 요거를 이제 허수란 걸 배웠기 때문에 이거 좀 구분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부터 구분을 해야 됩니다. 다시 어쩌면 지금까지 아이가 없던 모든 해는요 무슨 근이었다? 실근이었고 자 오늘부터 이제 숙제해 보시면 아이가 나올 수 있거든요. 요런 것들 뭐라고 하죠? 허근이라고 하죠. 라고 해서 자, 위에 올라가서 밑줄 한번 치고 한 번 더 구해볼게요. 자, 위에 올라가시면요. 아까 저희 2번 얘기 아니잖아. 2번 얘기입니다. 자, 이 2차 방정식은요. 크게 실근이란 게 있고 허근이란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방금 말한 대로 밑줄 실수인 근을 실근이라고 부를게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배웠던 근들은 전부 다 실근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새롭게 배운 복소수로 된 근도 있고요. 허수인 근을 허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뭐 그럴 수 있구나. 이걸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장에 한 번 더 해볼게. 다음 장에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 한 번 더 짝수 공식 한번 이용해 볼까요? 자, 한 번 더 짝수 공식 한 번 더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했어요? 자, 또 같이 가볼까? 자, 요거 짝수 공식입니다. 짝수 공식은 하기 전에 초보일 때는 요거부터 꺼내주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1 가겠습니다. 자,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맞나요? 이렇게 될 거고요. 한번 정리해 보시면 뿔마루트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같은 말이 뭐다? 이 뿔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답 나오셨나요?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방금 제가 말했던 실근, 허근을 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밑에 혹시 16번, 17번, 18번 문제 보이세요? 네. 자, 이번 문제는 2차 공식을 풀고 실근인지 허근인지 말하세요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두 가지 하셔야 돼요. 먼저 푸셔야 되고요. 실근인지 허근인지 말씀까지 해야 됩니다. 항상 강조하는 말, 시키는 걸 다 해야 됩니다. 수학은요, 시키는 걸 다 해야 됩니다. 다 했어요? 자, 갑시다. 16번 문제는요, 먼저 풀어보시면 근 뭐 나오세요? X는 X는 마이너스 자, 가로치고 무슨 근? 중근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실근이에요? 허근이에요? 실수죠. 실근이다 라고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얘도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x값 뭐랑 뭐 나오세요? 3이랑 2가 그렇죠. 2랑 3. 이것도 실근인가요? 네. 실근이고요. 자 18번 문제는 일단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한 번 더 근의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오셨어요. 암산할게. 이렇게 11i. 자, 얘는 무슨 근이다? 이렇게. 어렵지 않네요. 자, 오른쪽에 있는 2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중학교 문제입니다. 자, 반대로 근을 주는 경우 기억나세요? 옛날부터. 자, 지금까지는 근을 구했잖아요. 근을 줄 때는 저희가 더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풀어보시면 돼요. 자, 24번 문제는 시키는 거 해야 돼요. A 값만 구하시면 안 돼. 자, 근의 뜻이 뭐냐라는 거죠. 근의 뜻이 뭐죠?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얘 다시 이번 문제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지금 뭐라고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 방정식에 근이라고 써 있잖아. 뭐 x값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저희 여기까지 끊고 자, 저희의 좋은 습관 한 가지. 보통 근이 나오면 뭐 하라고 그러죠? 자, 써볼까요? 대입하세요 그 말입니다. 다시 방정식에서 근이 줬다는 말은 높은 확률로 대입하세요 그 말입니다. 여기다가 대입하시게 되면 암산할게요. 이렇게 해서 요식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근의 원래 뜻이 뭐냐면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 그런 x 값들을 말하거든. 참이라는 말은 계산 마무리 해보시면 a 값 주겠다는 거죠. a 값 받아오시면 되고. 근데 이번 문제 a 값만 구하면 끝나요? 마지막에 뭐까지 알아요? 그렇죠. A 값과 뒤에 읽어보시면 시키는 거 해야 됩니다. 나머지 한 근도 구하세요. 그런 문제니까 A 자리에 7 대입하시고 요거 아마도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한번 구해보시고 혹시 x값 얼마 나와? 나머지 하나 2분의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밑에 하나 더 읽어볼까요? 자, 26번 문제. 자, 맨 밑에 있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 필기 다 옮겨 오셔야 돼요. 자, 26번 문제. 뭐 비슷한 거 아닐까? 자, 고정관념을 깨세요. 방금 한 거랑 똑같이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우세요? 도와드릴까요? 자, 이번 문제. 자, 지금 얘가 근인 거죠? 근 나왔네. 자, 여기 x에다가 대입할까요? 근이니까 대입하시면 자, 요렇게 식이 만들어지고 이 식이 참이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만 그냥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항하시면 a는 자, 요거 한번 전개하는 거 배우고 왔잖아요. 완전 제곱식입니다. 전개하시면 이렇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분배할게요. 자, 요거 지워주면서 x값 얼마다? a값 얼마다? 마이너스로. 자, a값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대입하셔갖고 나머지 한근 구하시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해이고. 나머지 한글을 못 하고 있어. 코네 공식 이용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방금 배우고 왔잖아. 근해 공식 이용하시면 된다. 자, 마무리 지어봐. 혹은 짝수 공식. 자, 숙제를 해봐 나머지. 자, 그러면 다른 책 한번 가볼까요? 자, 아무튼 기본 전략은 똑같아. 근데 달라진 거는 그냥 허근이라는 거에 있구나. 실근이란 말, 허근이란 말만 쓸 줄 알면 됩니다. 자, 페이지는 69쪽입니다. 자, 69쪽에 온 이유가 몇 개 조금 같이 해볼 만한 문제가 있나 싶어서 온 건데, 자, 여기 있네요. 497번 문제. 자, 497번 문제. 자, 우리 친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 힌트 드릴까요, 친구? 자, 오늘 아까 복습했는데 2차 방정식을 푸세요 문제거든요. 이래봬도 2차 방정식 2예요. 자, 풀이 전략 몇 가지가 있다고 배웠지? 뭐랑 뭐? 인수분해랑 근해 공식. 자, 둘 중에 하나로 풀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굳건한지. 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쓰면 되는 문제입니다. 고정관념을 깨세요. 자, 시간 많이 못 드립니다. 1분 50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돼요. 되는데 보통 처음 보면 좀 쫄죠. 와, 이거 뭐냐? 루트가 여기에 있네. 그럴 수 있다는 점 200번을 말했습니다. 저는 겁먹지 않아요. 그래서 수학이 쉬워요. 겁먹지 마세요. 수학이 쉬워집니다. 자, 시간 벌써 한 2분 지났는데 힌트 한번 드릴까요? 네. 10번 보여드려요? 네. 보세요. 아니, 힌트를 줄까? 이거 크로스 돼요. 하고 있었어요. 2분 동안? 2분 동안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거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안 되나? 이렇게. 자, 얘잖아요.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이거 좀 크로스 되는 거 아시겠어요? 네. 자, 대각선끼리 곱하고 한번 더해보세요. 뭐 나오는지. 1나. 여기 나오나요? 자, 이런 식의 문제를 일단 나오지. 자, 497번이었습니다. 자, 놀랍게도 크로스가 됩니다. 오케이? 한번 더 해볼까? 498번. 자, 위에 건 숙제를 아직 풀어봐. 498번. 그러니까 이제 고정관념, 오늘은 제가 이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이제 좀 고정관념을 깨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마 이게 될까 하는데,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2차 방정식은 풀이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되든, 근해 공식이 되든,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498번입니다. 시간 셀게요. 루트랑 2 나오는 거 맞나요? 루트 5는 맞는데 2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이너스 네, x가 루트 5라 마이너스 2가 맞겠죠. 해볼 수 있겠어요? 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 문제. 자, 이번 유형은 이제 위에 제목에 써있는 대로 이제 개수 자리에 무리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자, 다시. 조합 찾기 게임인데, 자, 여기는 루트 5니까 그냥 이렇게 세팅할게요. 자, 오른쪽이 마이너스 10이잖아. 근데 가운데를 바라보시고 세팅을 한다고 치면 아마도 이렇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줘야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크로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대각선끼리 곱한 걸 더했을 때 가운데가 나와야 되거든. 헷갈리시면 얘를 한번 분배해 보시면 요게 나와야 돼요. 다시 자, 요거 나올까요? 이렇게 해서 뭐 아까 설명 다 하진 않았지만 조립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 아시잖아요. 이렇게 조립하는 건 아시죠? 그래서 능령으로 풀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내용도 있네요. 자, 밑에 있는 유형 4번은 아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근을 줬다는 말은 뭐 하시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접근하면 되는 문제라서 한번 숙제로 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 자, 오늘은 숙제 70쪽까지입니다. 많지 않아요. 70쪽까지인데 여기에 505번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고등부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내용 중에 혹시 요거 지금 언뜻 보시기에 2차 방정식처럼 보이는데 지금 여기 시간에 뭐 들어있는지 보이세요? x 말선에 저희가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자, 요거 제가 시범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요게 이제 절대값이라는 기호 맞아요. 너가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마 절대값이 들어간 방정식도 풀 줄 알아야 되고 부등식도 풀 줄 알아야 되고 심지어 함수도 만듭니다. 절대값이 들어있네. 요 세 가지를 다 배우실 건데요. 놀랍게도 이거를 푸는 기본 전략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을 쓰면 이런 것도 풀 수가 있어요. 그런 식의 내용인데 자, 위에 공간이 있을까? 자, 절대값 관련해서 상식을 하나 소개를 좀 드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뭐라고 표현할까? 절대값은 기본. 모든 절대값 문제의 기본이 되는 상식입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놀랍게도 이게 기본 전략이다라는 거지. 자, 어떤 내용이냐? 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기호를 절대값이라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 얼마 전에도 기억나? 거기 앞에 복소수에서 절대값 나온 적 있잖아. 그때 했던 말. 자, 이 절대값 기호는요. 내가 싫다고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없애버리고 풀면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절대값이라는 기호는 사실 이거를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없앨 수가 있는데 그냥 없애는 건 안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친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없애는 방법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게 이미 아는 내용이잖아. 자, 그걸 예쁘게 한번 써보자면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고등부에서 이런 식의 기호도 많이 쓰는데요. 어쩌면 이제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 기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얘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제가 쓰는 말 중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야. x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다시 잠깐 그대로 나올 때가 언제라고 알고 계시죠? x 양수 양수일 때. 혹은 사실 이제 이거는 얘도 마찬가지긴 한데 보통 우리가 0이라는 친구 있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0은요 뭐죠? 0이 어차피 0이라는 친구도 일반적으로는 그대로 나온다라고 취급을 많이 하니까 위에다가 는 붙이겠습니다. 자, 다시 절대값은 자 이렇게 0 이상일 때는 그냥 나온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때는 언제예요? x가 0보다 사실 여기도 는도 가능한데 보통 는은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알잖아. 0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0도 0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긴 한데 보통은 국물은 위에다가 포함을 시켜준다가 일반적인 국물입니다. 자, 혹시 요년 이미 알고 계신가요?
그럼 너는 원래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밑에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미리 말하겠습니다. 너가 이제 중3 때도 이런 식으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군 줄 아세요? 얼마 전에도 문제로 나왔어요. 그쵸. 자, 지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얘기를 하자면 오른쪽에다가 쓸게요. 사실 이거는요. 너가 배운 것 중에 루트 안에 이렇게 x의 제곱이 있는 경우 있으세요? 얘도 떠올려 보시면 저런 원리로 나오는 거 맞나요? 원리가 똑같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서 이것도 하나 같이 공부할게요. 수학 상식으로 우리가 절대값 x랑 같은 말이 루트 x 제곱이다라는 상식이 있어요. 사실 루트 안의 제곱은요, 그 원리가 절대값이랑 똑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절대값 x는 루트 x 제곱이랑 똑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제가 요거 푸는 거 한번 시범 보여드릴 거니까 밑에부터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자, 한번 느낌 받아가세요. 자, 먼저 요 방정식에 시키는 게 뭐냐면 모든 근을 더하세요 문제입니다. 자, 근을 구해볼 건데요. 다시 지금 여기 뭐가 있다고 했죠? 요게 뭐라고요? 그럼 절대값 이거부터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다시 얘는요 그냥은 못 나가고 어떤 뭐랄까 이런 부호에 따른 어떤 부호를 잡아줘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쩌면 자, 여기 공간 어디 좀 남았을까요? 저는 여기 좀 공간 쓸게요. 일단 먼저 초보일 때는 이렇게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초보자분들은요 바로 암산하지 말고 물론 너가 해보고 좀 괜찮으면 바로 하시면 되는데 초보일 때는요 얘 있잖아요 그대로 떼오세요. 얘를 좀 연장 좀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나가고 싶다는 거 절대값. 자, 어떻게 나간다고? 똑같아요. 비교해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나갈 길이가 있고요. 언제가 있다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는 이런 상황이 존재한다는 거야. 다시 그냥 나갈 때가 언제라고? 자, 주의할 점 많이 실수하는 게 x가 양수인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구조란 말 기억나? 얘 지금 봐봐. 이 자리, 자, 여기 스페인한 건 지금 절대값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가 x라서 여기를 x라고 쓴 거예요. 만약 여기가 x가 아니면 저 자리에 뭐라고 써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제가 그토록 강조하는 얘가 x가 아니면 x가 아닌 거야. 어떻게 쓴다고? x 빼기 3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x 빼기 3이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다시 제가 그토록 강조합니다. 구조란 말. 그리고 밑에는 마찬가지 x 빼기 3이 0보다 작을 때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범위를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이걸 나눠줘야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 요거 우리 조금 정리할 여지가 있는 거 보이세요? 예를 들어 요거 이항하시면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 x는 3 이상이다 라고 정리할 수도 있고요. 밑에 거도 이항하시면 어떻게 돼? 얘도 정리할까요? 마이너스 분배하시면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즉, 자, 말로 해볼게요. 자, 이 절대값 풀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것처럼 초보일 때는 절대값을 떼서 이 작업 먼저 해야 됩니다. 자, 말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x가 3 이상일 때는 자, 다시 x가 3 이상일 때는 이 절대값을 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x 빼기 3으로 나오세요 그 말입니다. x가 3 이상이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x가 3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나오세요? 그렇지. 얘를 정리한 걸 말할게요. 마이너스 x 더하기 3으로 쓰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돼요? 자, 요거 할 줄 알면 이제 이걸 풀 준비가 된 거예요.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런 식입니다. 본게임 들어갈게요. 자, 얘는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앞으로 너가 절대값식을 보잖아. 얘 언뜻 보기에 지금 식 몇 개처럼 보여? 하나인데 실제로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몇 개라고? 사실 얘는 지금 두 개입니다. 이 문제는 문제 하나가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값 문제를 풀 때는요, 항상 마음속에 절대값을 해결하면 식이 여러 개 생긴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자,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빨간색 먼저 할게요. 첫 번째. 자, 여기 뒤에 있는 표지판을 항상 먼저 쓰는 습관. 뭐일 때? 뭐일 때?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가정을 해줘야 돼요. if. 영어로 해서 if. 3 이상이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이 절대값이 어떻게 풀린다고? 자, 처음이니까 색깔 잘 써드릴게요. 저거 어떻게 나온다고? 3 이상이면 저기 써있죠? 요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요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해요? 이렇게 풀린다는 거야. 근데 절대가 풀리면 너가 풀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느낌. 다시 하나 더 있잖아. 두 번째, x가 3보다 작을 수도 있을까요? 6대는 쟤가 어떻게 풀린다고? 나올 때? 요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거 쓸게요.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x 더하기 3 요렇게 나온다는 말 이해하시겠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검정 색깔 봐봐. 절대값 빼고 나머지는 바꾸면 돼야 안 돼요. 나머지는 지금 공통인데 이 절대값이 지금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어디의 범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풀면 되는 거예요. 각각을 푼다는 거예요. 12개입니다. 자, 조금 더 근데 이게 알 끝난 게 아닌 게 마지막까지 좀 조심을 할 게 하나 있어요. 이것도 많이 실수하는데 자 윤재준 씨 다 왔네요. 자, 요거 이제 이야기를 풀면 되거든요. 잘 봐봐. 자, 얘 이야기에서 한번 풀어보시면 이제 인수분해가 되네요. 감사하게도. 자, 인수분해 해서 는영 하시면 x값 2개 나오는 거 보이세요? 여기서 마지막에 조심을 해야 돼요. 무슨 말 할 거냐? 위에 조건 맞아. 앞으로 너 고등부 졸업할 때까지잖아. 사실 이런 식으로 풀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가 사실 앞으로 웬만한 이 고난도 문제는요. 식이 하나일 때가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특히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잡아주는 거. 이럴 때는 저렇게, 이럴 때는 저렇게 하면요. 꼭 명심해. 마지막에 항상 맨 위에 있는 이 조건을 봐야 돼요. 왜 얘를 봐야 될까요? 어쩌면 설명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이걸 왜 봐야 될까? 그런 표현보다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얘가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 게 뭐 때문인 거예요? x가 3 이상이라고 if 했으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가정을 한 거잖아. 3 이상이라고 치고 푼 거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에 정답에서는 이거를 만족하는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쌤, 이거는 뭐예요? 가끔 물어봅니다. 자, 이거는요, 굳이 말씀드리면 얘는 가짜예요. 너한테 사실 이거 몰라도 되는데 하나 용어 하나 보니까 가끔 우리가 방정식 풀 때 이렇게 가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무연근이라고 해요. 갑자기 이렇게 얇아졌지. 전문 용어로 무연근이라고 불러요. 무연근. 약간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을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로치고 가짜야, 가짜. 참 이제 골 때리죠. 고등학교 가면요, 근은 근인데 가짜가 생깁니다. 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짜는 버리시면 되고 진짜는 버리는. 오른쪽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자,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얘도 2항에서 한번 예쁘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얘도 감사하게도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는영 하시면 x값이 2개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누가 가짜야? 3 사실 근데 좀 엄밀히 말하면 왼쪽에서 3이 여기 왼쪽에서는 진짜였잖아. 근데 오른쪽에서는 일단 가짜라고 칠게요. 그럼 누가 지금 진짜라고? 마이너스 그럼 이 문제에 지금 정답이 되는 글은 누구랑 누구라는 얘기야? 3과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굉장히 조금 까다롭죠. 근데 이해만 하면 돼. 사실 그러니까 까다롭긴 한데 그러니까 다 근거가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이번 유형이 오늘의 메인이야. 오늘은 이게 제일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 사실 이제 절대값이 나와요. 근데 겁먹을 게 없어. 그냥 요거 모든 앞으로 뭐 부등식이든 함수든 뭐든 간에 항상 이거를 이용한다 생각하면 돼요. 범위를 나눠주면요 절대값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주의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때가 진짜 많아요. 뭐일 때 뭐 이렇게 풀면 항상 마지막에 맨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 조건이랑 면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버리셔야 돼요. 과감하게. 나와도 버려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어요? 자, 밑에 있는 문제 506번입니다. 똑같은 문제.
오늘은 요게 메인이고 어쨌든 문제가 몇 개 없긴 한데 이제 한번 맥락을 이해해봐. 혹은 욕심 나시면 숙제할 때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이때 505번도 제가 풀어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해만 하자. 아, 왜 저렇게 하는 거였어요? 나도 하기 싫어 이런 게. 근데 이러기 싫은데 범위를 나눠줘야 돼 무조건. 나눠줘야 절대값을 풀 수가 있고 절대값이 해결이 돼야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방어막을 깨야 될 거 아니야. 게임으로 치면 방어막을 깨야 되는데 함부로 못 깬다는 거야. 그냥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논리를 이해해봐. 자, 506번입니다. 답 나왔어? 오, 좋은데? 혹시 x값 뭐랑 뭐 나왔어? 4랑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다시 얘도 마찬가지 한 번 더 읽어볼게. 얘도 쌤! 이거 어떻게 해요? 범위 낭식. 그러니까 모든 절대값의 기본은 범위를 나누는 거다 라고 기억하면 되고, 이번에 좀 쉬운 게 여기가 지금 그냥 x거든요. 그러면 그냥 바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자리가 0 이상인 경우 있겠죠. 또는 두 번째는요, 이 자리가 0보다 작을 때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크게 둘 중 하나일 거니까 가보자는 거예요. 0 이상이 되면요, 어떻게 한다고? 그냥 나오세요 합니다. 그냥 나오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얘 인수분해 가능하고요. 얘 풀어보시면 x값 2개 나오는데요. 선택의 순간 이번 문제는 뭐 골라야 될까? 마이너스 4. 그렇죠. 요게 0 이상인 거니까 이 친구 고르고 얘는 거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아요. 한 번 더. 자, x가 음수일 때는 얘가 반대로 나옵니다. 나오세요. 반대로 나오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인수분해가 되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 문제 중에서 원래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뭐 쓰면 돼요? 똑같아요. 그리고 순서를 마지막에 고르는 게 계속 같이 이제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고를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아무튼 얘 풀어보시면 x값 2개 나오는데 선택의 순간 뭐 고를까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음수일 때니까 이거 고르고 얘는 원래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 그럼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밑에 507번 혹시 이거 뭔지 알겠어요? 제가 아까 이것 때문에 위에 필기를 했었는데, 우리 지금까지 절대값 계속 나오다가 얘 절대값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대신에 지금 요거 보이세요? 아까 위에 필기한 거 루트 안에 제곱이랑 같은 말이 뭐다? 사실 얘가 같은 말이, 이거까지 알려드릴게요. 얘가 같은 말이 이 절대값이에요. 이 말이 얘예요. 얘가 사실은 얘랑 같은 말이에요. 그럼 너가 선생님이다. 시험에 어떻게 될까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도 많이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 책 하는 내내 절대값 얘기를 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이 좀 있어요. 조금씩 썰을 풀게. 다 한 번에 아니고 조금씩 썰을 풀 건데 이제 들어보시면 아 이런 게 되는구나. 그 나중에 어떤 문제는요, 이거랑 막 섞여나오는 것도 있어요. 한쪽에는 절대값 있고 막 그러니까 다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유형은 사실 중학교 3학년과 똑같은 내용이라서 별로 할 말이 없는데, 혹시 우리 중3 때 이런 활용 문제 많이 풀었던 거 기억나? 뭐 508번 이런 거 많이 해봤었잖아. 그냥 하나만 제일 해볼게. 사실 얘는 정말 그냥 중3 문제입니다. 얘는 딱히 새로운 게 없는데 하나만 해볼까? 510번. 우리 요 그림도 중학교 그림 많이 봤던 거 아세요? 박스 만드는 문제.
활용은 이제 사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활용도 이제 중학교 때 원래 졸업을 하고 올라와야 돼요. 6을 x라고 두고 10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다 중학교 때 배운다고요. 뭔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요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할게요. 다시 일단은 숙제로 오답 작성, 베이직센, 라이트센, 그리고 아까 뭐지? 테스트 본 거 써오시면 되고, 베이직센에 필기한 거는 책에다가, 숙제로 책에다가 넣으시면 되겠고, 오늘 숙제는 책은 별로 없을 거예요. 프린트 복소수 한 번 더 복습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는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카톡을 혹은 금요일 날 말씀드릴게요. 시험 기간이라서 많이 바쁩니다. 식이 맞습니다. 자, 제가 한번 간단히 가이딩을 하고 왔네요. 뭐 새로운 거 없잖아요. 똑같이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정리할게요. 오늘은 약간 새로운 건 없어요. 그럼 떠올려. 오늘 새로운 게 그나마 일단 뭐가 있을까? 첫 번째. 허근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허근이 있구나. 그리고 그동안 배웠던 거는 무슨 일이야? 그동안 배웠던 거는 그러면 허근의 반대편에 뭐가 있다고? 실수인근, 실근, 허근. 앞으로 이 말을 참 정말 많이 쓸 말이에요. 실근, 허근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미리 예고하며 이 실근과 허근에 관한 좀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할 거예요. 그거에 관한. 그리고 두 번째로 있다면 오늘 또 약간 새로운 게 뭐가 있어요? 절대값. 그쵸.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 어떻게 푸는지. 그러니까 기본 전략은 중1 책에 나와요. 그 내용이 중1 책에 나옵니다. 범위를 나눠주면 풀 수가 있다. 라는 것과 아까 앞장에서 그 루트 있는 문제 기억나세요? 인수분해 했던 그런 것도 이제 고정관념을 깨자. 오늘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R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고정관념만 깨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활용 문제인데 딱 하나만 할게요. 그러니까 중학교 3 똑같은 거 나오고 일단 보통 이제 X라고 문자를 드렸을 때 보통은 마지막에 물어보는 걸 X라고 많이 줍니다. 자,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다? 처음 종이의 가로의 길이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혹시 요거 맞나요? 이걸 제가 X라고 두고 이번 문제는 요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라고 써있잖아. 이 말을 이해했다면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2분의 1. 이렇게 이제 분수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보통 요 그림 기억나죠? 보통 부피라든가 뭐 넓이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밑에 읽어보시면 그래 이거 체크해야겠다. 양 귀퉁이에 네 모퉁이의 한별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이다. 요거 지금 정사각형인 거 체크하셨죠? 전부 다. 정사각형에다가 시키는 게 뭐야? 부피 문제가. 자, 부피. 자, 우리 이제 요거 이렇게 적으면 박스 나오는 거 알죠? 말하자면 직육면체거든.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구하시면 되고 지금 밑넓이가 여기가 밑면인 거 아시겠어요? 그럼 길이 한번 구해보자면 제가 도와줘. 요 길이 얼마? X 마이너스. 요 길이 얼마? 2분의 1, 2분의 X 마이너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곱하는 게 밑넓이.
에다가 곱하기 자 높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요게 그대로 올라가는 거니까 1 되겠죠? 요게 부피인데 지금 부피가 얼마라고요? 자, 요거 무슨 방정식?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시험에 근데 아마 이런 건 안 나올 거야. 왜냐면 쌤들 다 알아요. 이거는 중학교 문제이기 때문에 나오더라도 이렇게 맛없진 않을 거야. 조금 더 맛있게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세 문제는 한번 뭐 해보세요. 뭐 해보시고 안 되면 지금 넣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고생하셨고 금요일 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오답노트 납장 드린 거 있잖아. 그것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윤종아 그 오답